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제1섹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용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언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데이터가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료란 뜻이고, 베이스는요. 베이스라는 거는 기초로 하다, 뭘 토대로 하다, 기지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데이터의 집합체다. 데이터베이스. 하지만 그냥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모여 있어요?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의 집합,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다라는 거고, 여러 응용 시스템 간에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우리가 DB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유가 목적이에요. 공유, 같이 쓰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공유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돼야 돼요? 통합되고 저장되어 있는 형태, 저장돼서 운영되는 데이터의 집합. 그래서 공유, 통합, 저장 이런 용어들 조심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중복을 최소화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중복을 최소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아니 데이터 모으다 보면 뭐 수집하다 보면 중복 안 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 하지만 개인이 간단하게 몇 개 모집하는 수집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자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된 데이터다. 통합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통합, 저장된 데이터, 중복, 최소화,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DBMS라고 얘기합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MS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DBMS.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빅데이터, 그죠? 또 하나 있어요.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시스템입니다. 독립성 보장, 요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공유, 통합, 저장되어 운영되는 데이터, 중복 최소화, DBMS, 독립성 보장, 이런 용어들. 이번에는 특징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지, 왜 회사에서 DB를 도입해야 되는지, 그거예요.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다. 리얼타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질의, 쿼리, 우리 엑셀에서도 쿼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QUERY, 쿼리가 질문하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쿼리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는 거예요. 가져오기도 하고,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원해준다. 실시간 접근 처리.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 매우 중요하죠.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참조합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거. 컨텐츠, 레퍼런스. 그 다음에 자원의 동시 공유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개념. 여러 사용자가 자료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멀티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DB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인 변화, 삽입, 데이터를 삽입한다, 그런 뜻이죠. 삽입된 데이터를 갖다 딜리트,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우리가 갱신이라는 표현보다 업데이트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이런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해준다, 다이나믹하게 유지해준다,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이번에는 장점과 단점. 단점 먼저 보겠습니다. 단점.
DB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하다. 그리고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자료의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비, 백업,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 리커버리 기법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하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중복을 최소화해서 자료의 일치를 기하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단말기, 터미널을 통한 내용을 갖다 즉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접근, 이건 방금 전에 배운 거고, 리얼타임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 최신 데이터를 유지한다. 업데이트, 갱신, 동적인 변화 기억나시죠?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내용에 의한 액세스, 방금 전에 특징 배웠으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일관성, 무결성, 요 일관성, 무결성 이따 또 나오거든요. 일관성, 무결성. 무결성이 무슨 뜻이에요?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에. 무결성의 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와 표준화. 또 나왔어요. 공유. 그 다음에 표준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DBMS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DB를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파일 개념의 자료 처리 시스템을 썼단 말이죠. DB 구축하기 전에. 그러면 그 자료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켜요. 종속성. 그 다음에 중복돼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DBMS. 데이터베이스가 싫어하는 용어가 이런 애들이에요. 자료가 얽히고 설키는 종속성, 중복성. 이건 DB하고 거리가 먼 단어들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앱이자 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DB를 갖다가 당연히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의 기능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DB하고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수단을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거죠. 정의하겠다라는 거고,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DB가 저장될 수 있게끔 물리적인 구조를 갖다 정의하는 거,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조작 기능.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삽입, 삭제, 검색, 갱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의 조작이죠. 조작 기능. 그리고 제어 기능. 제어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 무결성, 결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후에 배워요. 그게 제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출에서도 강의할 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암기, 쏙쏙 외우는 방법. 정의 기능의 정, 조작 기능의 조, 제어 기능의 제, 정조제. 우리 조선시대 제22대 왕 누구세요? 정조제. 그렇죠?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정조제.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정조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조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이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베이스 목적, 데이터베이스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의 공유, 독립성. 독립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저장 형식과 구성, 이런 것들이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물리적 다 포함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것만, 물리적인 것만 이렇게 뻥을 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무결성, 계속 말씀드리는 거, 결점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리고 보안성, 보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관성, 드디어 나왔네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잘 변한다. 뭐예요? A라는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변경했어요. 그러면 B라는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쓸 때도 변경된 데이터가 쓰여야 되잖아요. 한 부서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저쪽 부서에서는 안 변경돼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요거 달달달은 내우지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중복의 최소화, 최대화가 아니에요. 공유, 독립성, 무결성, 보안성, 일관성.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됐네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키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용어 굉장히 어렵죠. 이 스키마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요, 윤곽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도식.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윤곽, 개요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레코드, 항목 이런 것들의 형식, 그 다음에 상호 간의 관계 전체를 갖다가 정의하는 것, 그걸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 스키마, 익스터널 개념, 바깥쪽 개념의 외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개념의 내부 스키마, 외부, 내부, 그 다음에 가운데 개념 스키마, 컨셉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외부, 개념, 내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를 서브 스키마 이렇게도 불러요. 외서, 그 다음에 뷰라고도 부릅니다. 외부 스키마, 서브 스키마, 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뷰라는 거는 이제 가상 테이블 개념이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니까 우리가 뷰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를 보는 거예요. 전망, 관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뷰라는 거,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예요. 외뷰 이렇게 해보세요. 외뷰, 외뷰, 외부 스키마는 뷰, 그 다음에 서브 스키마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얘는 스키마 전체를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부분적으로 쪼개버린 스키마의 부분집합. 그래서 아까 여기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브. 이 서브라는 의미는 우리가 메인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집합, 서브 스키마, 다른 말로 뷰, 외뷰 이렇게 외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외부를 뷰를 읽으세요. 외뷰 이렇게요. 됐네요. 사용자나 유저나 응용 프로그래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보통 우리가 이제 AP 이렇게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말장난 조심하시고, 여러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는 그냥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또 중요한 거는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입장에서의 DB 전체 구조를 의미해요. 외우셔야 되겠죠? 암기하셔야 되겠죠? 개념 스키마는 어떤 입장이요? 논리적인 거. 어떻게 외우면 돼요? 논개
여러분들 논계 아시잖아요. 논계.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개념 스키마, 논계 이렇게 알으세요. 논계.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입장. 데이터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표로서 스키마라 한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냥 스키마 그러면 이제 개념 스키마를 뜻한다는 얘기죠. 각각의 응용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조로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존재, 개념 스키마, 논계, 접근하는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을 갖다가 명세한다. 그게 개념 스키마를 그대로 정의한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개념 스키마입니다.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이제 안쪽 개념이에요. 안쪽 개념이니까는 저장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스키마, 내물. 여기 내물이야 먹지마. 내물.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스키마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거는요, 개념 스키마. 서브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뷰는 외부 스키마.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인 입장에서의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아키텍처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기억장치 내에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구조, 그걸 내부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외계, 내, 이렇게. 외부가 있으면 당연히 내부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개념이 껴있다. 외계, 내,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를 서브 스키마, 그 다음에 외뷰, 그 다음에 논계, 그 다음에 내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 L은요, 랭귀지의 약자다. Language, 랭귀지 언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DBL. 자, 방금 전에 우리 정조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인데 시험 문제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내요? DDL 이렇게 낸다고요. DDL이 뭐예요? 공부 안 하시면 전혀 모르는 거죠. DD는 데이터 데피니션의 약자예요. 이 데피니션이 정의란 뜻이 있습니다. 정의란 뜻이 있어요. 데피니션.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스펠링 외우지 마시고요. 데피니션, 정의. 데피니션 뭔지 모르지만 정의래. 이런 뜻이 있대.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L은 랭귀지 약자. 랭귀지 L,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 정의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정의하는 거예요? DB의 구조, 관계, 이름 이런 것들 정의하는 게 바로 DDL 언어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방법 규정 이런 것들, 항목, 키값의 고정, 데이터의 타입, 그 다음에 한계라는 건 데이터의 이제 범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DDL이에요. 그 다음에 조작어, 절대 조작이란 말 안 해요. DML. 얘는요, D는 당연히 데이터고 L은 랭귀지고, manipulation 그럼 무슨 뜻이 있냐면 조작이란 뜻이죠. 조작. manipulation. man, 사람이 조작한다. man. 그렇게 넣으세요, 머릿속에. manipulation에 man이 사람이 조작한다. 그럼 조작이라는 건 이미 배웠잖아요. 삽입, insert, 삭제, delete, 검색, 변경, 연산.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연산 집합. 주 프로그램에 내장하여 DB를 실질적으로 운영, 조작하는 거. 조작어, DML, manipulation. 마지막으로 제어어, DCL이라고 그래요. DCL. 당연히 C는요, 컨트롤. 이거는 쉬워요. 그죠? 알고 있는 단어니까.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 얘는요,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리커버리, 회복, 병행 수행.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제어, 컨트롤의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공용, 같이 쓰기 위해서 데이터 제어를 갖다 정의하고 기술한다. 제어를 기술하는, 제어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이 들어갔다 무조건 정의는 아니에요.
제어를 갖다가 정의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DL, DML, DCL, 데피니션 정의, 매니플레이션 조작, 컨트롤 제어 됐네요. 이게 DBL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일반 사용자, 일반 유저,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지리어로, 쿼리로 DB에 접근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AP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죠.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 부속어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절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표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DBA라고 해요. DBA. DB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럼 관리자. 보통 우리가 어드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힘이 제일 센 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 그룹, 단체를 의미하는 거죠. 조직. DB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굉장히 잘하니까요. DBA라는 단어, DDL, DML, DCL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DBL, DBA 전혀 공부 안 하면은 혼돈 오겠죠.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첫 번째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하이라키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얘는 계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로 이제 트리, 우리 나무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뻗어나가는 개념이 트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의 부노드가 여러 자노드를 갖는다. 부라는 건 뭐예요? 아빠. 자노드는 자식이요. 하나의 아빠가 여러 자식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장점,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무까지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현 및 수정, 탐색이 용이하다. 그런데 이제 단점, 요 단점 때문에 안 쓰겠다라는 거죠.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저 끝까지 뭐 연관성이 있겠어요. 건너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검색 경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안 쓰겠다 이거죠.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래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조, 트리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부노드가 여러 자노드를 갖는다라는 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를 굳이 번역을 하지 않죠. 번역하면 망작업이죠. 망작업. 그러면 망구조 데이터베이스, 망이란 말이 들어가면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이런 건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공부 안 하면 전혀 못 맞추는 거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망은 네트워크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프 형태, 네트워크는 그래프 형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확장된 형태, 그래프 형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다. 방금 전에 배운 계층하고 다르죠?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오너 멤버 관계이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오너 멤버 관계예요. 오너 멤버 그러면 네트워크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망구조 그러면 네트워크. 이거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너 멤버 이렇게도 불러요. 장점은 데이터가 상호 간의 유연성이 좋다라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제공하고 M 대 N 관계 표현이 가능하다.
단점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고 또 변경이 어렵고 확장성이 거의 없다. 그럼 얘도 안 쓰겠네요. 그렇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얘는 줄여서 RDB라 그래요. RDB, R, 그 다음에 D, 데이터베이스, 베이스의 B, RDB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불러요. 테이블.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식사할 때 앉아서 그것도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되는 표 형태, 그것도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 상호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관계를 정의, 그래서 relational DB라고 부르는 거예요. relation, 관계란 뜻이 있거든요. 암기해 두세요. 얘는요. R-E-L-A-T-I-O-N, relation, 관계. 계층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다 단순화했다. 장점, 타 DB로의 변환, 컨버전이 쉽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검색이 쉽다라는 거고,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다. 단점, 자료 검색에 있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거고, 중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사용됩니다. RDB, 테이블, 릴레이셔널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모델, 오리엔티드 지향이죠. 지양이 아니고 지향, 그쪽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객체 개념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객체, 오브젝트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거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오브젝트, 인헤리턴스, 물려받는 거죠. 상속 구조로 표현한다. 객체 지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숙이 배워야 될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요 RDB예요. RDB.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요, 실생활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저장할 때 이렇게 표 형태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공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표 형태, 테이블 형태로 집어넣는다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은 행 개념이에요. 행이죠. 행. 그 다음에 얘는요, 열이죠. 이거 먼저 좀 아시라고요. 중요한 거. 행.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가로.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로, 세로, 행, 열. 맞죠? 다시 한번요. 가로 개념. 가로. 그 다음에 얘는요, 세로. 그 다음에 행, 열. 같은 뜻이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을 하고요. 2차원의 가로, 세로, 행과 열 형태로 저장되는 저장소,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됐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엄청 중요합니다. 테이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튜플, 용어가 어려워져요. 튜플, 얘는 테이블에서 행을 나타냅니다. 행, 그리고 레코드, 다 같은 의미예요. 튜플, 행, 레코드. 결론적으로 요게 행이잖아요. 홍길동, 서울시, 정양고, 남자, 요 하나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튜플, 행, 레코드, 가로.
근데 얘를 가로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레코드, 행, 튜플 다 같은 뜻. 뭐 홍길동 서울시 정양고 남, 이순신 부산시 서우고 남, 김희순 대전시 부산고 여, 김삼순 경기도 대전고 여. 4명의 데이터. 4개의 레코드가 있고 4개의 행, 4개의 튜플이 있는 거예요. 됐네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뭘 하셔야 되냐면 튜플의 개수. 우리가 튜플의 개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한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튜플의 개수 걔를 카디널리티라고 불러요. 카디널리티. 시험 문제에 한글로 카디널리티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또는 기수 이렇게도 물어봐요. 용어가 어렵죠. 튜플의 개수. 지금 여기서 몇 명이니? 4명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걸. 이 릴레이셔널에서 기수는 몇일까요? 물어보면요. 전혀 대답 못하세요. 이 릴레이셔널, 이 테이블에서 카디널리티는요. 4개, 4명. 그게 바로 튜플의 개수예요. 메뉴의 제목은 제외예요. 여기처럼.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속성 가겠습니다. 속성, 어트리뷰. 속성은 열을 뜻해요. 그러니까 세로 개념인데 세로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열. 필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필드. 얘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속성. 바로 이 부분. 칠판 지우고 다시 가야 됩니다. 지금 성명이라는 이 필드 요렇게요. 성명이라는 이 필드 열 개념 세로. 그래서 필드 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트리뷰 성명이라는 속성이다 라는 거죠. 필레 속으로 열받아 필레. 그죠? 피긴 뭘 펴요 여러분들. 금연하셔야죠. 그겁니다. 속성, 어트리뷰, 열, 필드. 그러면 속성의 개수, 속성, 필드, 열의 개수를 뭐라 그러냐? 차수라 그래요. 디그리. 여기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4개가 있네요. 그걸 차수 디그리라고 그래요.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도메인이 무슨 뜻이 있어요? 범위, 영역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 여 딱 2가지죠. 그 다음에 월은요. 월 1월서부터 12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성별의 경우 남녀, 그걸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도메인.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요 테이블, 튜플, 속성, 도메인, 차수, 기수 다 중요해요. 얘는요 정확하게 개념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돈하시면 절대 안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에서는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의 용어들이에요. 이번에는 릴레이션의 특징. 튜플의 유일성.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고, 튜플의 무순서,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의 무순서,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자값, 모든 속성 값은 원자값이다라는 거. 요 4개. 튜플의 유일성, 튜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자값. 원자값이라는 거는 성명, 학교명 이렇게 하나 따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의 특징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키의 개념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키.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웬 열쇠가 나와요? 열쇠라고 절대 번역하지 않아요. 키라고 합니다. 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무슨 번호예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그게 바로 키입니다. 키. 누군지 구별할 수 있는 번호. 필드. 그걸 키라고 불러요. 갈까요? 테이블에서 다른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값. 그게 바로 키예요. 유일한 값을 가지는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필드 하나 또는 필드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집합이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집합이라는 건 여러 개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됩니다. 키는 각각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한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적어도 한 개의 키는 존재해야 된다.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키 정의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요. 그때 또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키의 종류, 첫 번째로 후보 키 가겠습니다. 캔디데이트 키인데요. 얘는 뭐냐면 지금 인사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부서 코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이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필드가 어떤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회사에는 사원번호 부여가 되잖아요. 보통 4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번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과 주민등록번호를 후보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다른 말로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 이렇게 불러요. 유일성, 어떠한 특정이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최소성, 사원번호 요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111 그러면 구승원, 222 그러면 이상형, 333 지유한, 444 이선훈, 이렇게 알 수 있게끔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유일성, 최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뭐라 그래요? 후보키. 그냥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뭐라 그럴까요? 후보키인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다음 중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후보키. 그 다음에 이 후보키 중에서 회사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4번이죠. 그거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라 그래서 줄여서 PK라고 부릅니다. PK. 후보키 중에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그게 바로 기본키예요.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안 쓰죠. 4번을 쓰죠. 사원번호를. 이렇게 되면 인사 테이블에서 4번이 사원번호가 프라이머리 키, P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거죠. 회사에 다니는데 4번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널이 될 수 없고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중복될 수 없습니다. 요거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없죠. 주민번호가 겹치는 경우? 없죠. 그래서 널이 될 수 없으며 중복될 수 없다. 기본키는. 그럼 후보키, 기본키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인사관리에서 무슨 번호를 쓴다 그랬어요? 4번, 사원번호. 그럼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이고 4번을 잊어먹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럴 때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대체키예요. 얼터네이트 키, AK.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대체키라 그래요. 보세요. 사원번호가 기본키일 때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얼터네이트 키가 된다. 됐죠?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후보키, 여기서 사원번호 선택해서 쓰면 기본키, 선택되고 남은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이게 대체키.
부르는 용어만 좀 다르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번엔 슈퍼키가 하겠습니다. 슈퍼키. 이 슈퍼키는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컴포짓 키, 복합 또는 연결 키라고 불러요. 복합, 연결. 복합이라는 건 두 개가 합쳐지는 개념이고, 연결은 또 두 개가 하나로 복합, 연결, 슈퍼키라고 합니다. 얘는 유일성은 만족해요.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성은 만족하나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키? 슈퍼키. 보세요. 지금 성적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점수를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사원번호, 과목명 점수가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세요. 이거 보시고 111이 몇 점이에요? 사원번호 111이 몇 점입니까? 100점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지금 사원번호 111이 몇 점이냐고 물어봤잖아요. 111은요 100점과 90점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보는 제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원번호 111 국어 점수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럼 100점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원번호 111 영어 점수는요 90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111 몇 점에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키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원번호 하나만. 그러니까 사원번호하고 과목명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처럼요. 111의 국어 당연히 100.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 사원번호, 과목명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사원번호 혼자 구분을 해낼 수 있으면 최소성을 만족하는 건데 사원번호 혼자 구분을 못 하잖아요. 과목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성 만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개가 붙어버리면 유일성은 만족해요. 유일하잖아요. 111 국어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슨 키요? 슈퍼키. 얘 두 개를 합쳤을 때 무슨 키가 된다? 슈퍼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럼 111의 영어는요? 국어. 둘둘둘의 국어 86점. 둘둘둘의 영어 77. 요렇게요. 지금 이 길게 설명한 내용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한 릴레이션에서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 연결할 경우에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 연결했을 경우에 유일성을 만족해서 후보키가 되는 키, 그걸 무슨 키라고 그런다고요? 슈퍼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외래키라는 게 있는데 폴링키, 그래서 FK 이렇게 불러요. FK 폴링키. 외래라는 의미가 좀 어렵잖아요.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림으로 바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번호, 성명 구승원, 주민등록번호, 직급은 부장이에요. 그런데 부서는 무슨 부서인지 몰라요. 부서 코드가 나와 있어요. 부서 코드가 C입니다. 그럼 C가 어느 부서예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형 S부서예요. 무슨 부서인지 모르잖아요. GUNH 무슨 부서입니까? 이선은 I 무슨 부서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이 부서 코드는 코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코드 테이블을 레퍼런스 참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서 코드에서 부서 코드 테이블을 가서 이 부서 코드가 어떤 부서명인지 알아야 돼요. 레퍼런스 참조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부서 코드를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바깥쪽에 가서 어떤 건지 알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딱 그림 보면은 이해하셨죠? 인사 테이블에서 이 부서 코드는 외래키예요. 폴링키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서 코드 테이블이 존재해야 되고 부서 코드 테이블에서 이 부서 코드가 기본키일 때, 얘가 기본키일 때, 부서 코드 테이블에서 얘가 PKE일 때 얘가 바로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나? 외래키가 그러니까 얘가 다른 참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얘가 기본키일 때 얘를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고 한다. 말로 설명하니까 더 어렵죠? 외래키, 얘가 다른 참조 테이블, 부서 코드 테이블의
얘가 기본키 PK예요. 그때 얘를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여기 제가 직급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직급 코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급 코드 테이블이 있고 각 직급 코드가 있고 직급이 있다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이게 외래키예요. 인사 테이블의 부속 코드는 부속 코드 테이블의 부속 코드를 참조하고, 맞잖아요. 참조, 레퍼런스. 이때 부속 코드 테이블의 부속 코드가 기본 키이므로 얘가 이제 기본 키거든요. 그래서 인사 테이블의 이 테이블의 부속 코드는 뭐가 해당이 된다? 외래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말은 어렵지만 현재 테이블에서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 코드가 무언지 알려면 밖으로 빠져나가라. 그때 바로 외래가 되는 거예요. FK 외래키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 섹션 마지막 내용인 정규화 가겠습니다. 정규화,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정규화라는 건 뭐냐면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데이터에 중복이 생기고 불일치가 발생하고, 내가 입력했는데 엉뚱하게 입력이 되고, 수정했는데 여기는 수정되고 저기는 안 되고, 삭제했는데 같이 삭제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막 삭제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려요. 보세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이상 현상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 그게 바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예요. 그리고 이 정규화가 잘못되면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하고 릴레이션 조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정규화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만,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만 이렇게 또 장난을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개념적인 설계, 논리적인 설계에서 정규화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좌우지간 이상한 현상을 갖다 막아버리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또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 그게 정규화. 종류가 있어요. 정규형, 노멀 폼 이렇게 얘기하는데, NF, 제1정규형 1NF, 제2, 제3, 그 다음에 BCNF, 엄격한 BCNF, 사람 이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제4, 그 다음에 제5,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3하고 4 사이에 BCNF가 있는 거고. 그럼 각각의 정규형에 대한 특징 알고 가시면 돼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제1정규형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구축을 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느려지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아노말리,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1정규형 한번 해보자. 제1정규형이 뭔데요? 일단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반복되는 열이 필드가 있나 없나 조사해보자. 왜 느려지겠냐? 왜 이상현상이 생기느냐? 반복되는 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필드가. 그러네요. 반복됐네요. 필드가 막 겹쳤네요. 그런 걸 없애자 이거예요. 제1정규형이. 별거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원작값이며 최소한의 값을 갖게 하라. 그게 제1정규형이에요. 반복되는 열이 없게 하라. 좀 어려운 용어로 원작값, 최소한의 값. 우리 1이 영어로 뭐예요? 원작값.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1, 최소한의. 그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원작값 최소한의 열, 그러면 제1정규형이라고요.
실무에서 제일 정규형 얘만 잘해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 운영 면에서. 이번엔 제2정규형. 제2정규형은 뭐냐면 키를 결정하면, 우리가 배운 키, 기본 키 기억나시죠? 키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열의 값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되게 쉽죠, 의미는. 근데 얘 말을 이렇게 바꿔요. 시음은 재미없으니까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기본 키의 완전 함수적 종속임, 말을 이렇게 바꿔요. 기본 키의 완전 함수적인 종속임. 그러니까 함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빼버리세요. 기본 키의 완전 종속임. 기본 키에 완전히 충성하라 이거예요. 기본 키가 함수라는 말 빼고 생각하세요. 기본 키의 완전 종속임,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완전 함수적인 종속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들어가면 제2정규형이에요. 키를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게끔 하라. 제2정규형.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함수 빼고 읽으세요. 부분 종속 제거. 완전히 내 사람이 아니면 제거해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키에 완전히 충성, 제2정규형. 부분적으로 충성하는 애들 제거. 됐죠? 부분 함수 종속 제거라고 불러요. 이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별거 없어요. 제1정규형은 반복되는 열 없게 하라, 원자값. 제2정규형은 기본 키에 충성하게 하라. 그걸 갖다가 완전 함수적 종속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충성하는 애들은 제거해버려라, 그 뜻이에요. 제3정규형 3NF 가겠습니다. 얘는 기본 키 열 이외에, 기본 키 말고 다른 열의 값에 따라 다른 열의 값이 결정되는 일이 없게끔 하라. 얘는 더 기본 키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말을 어렵게 바꿉니다. 보세요. 기본 키의 이행적 종속이 아니면, 기본 키의 이행적 종속이 아니면, 이행이라는 건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 키가 시키면, 자, 이정규형은 기본 키에 충성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애들 제거해버리고, 3정규형에서는 기본 키가 시키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행적 종속 시키면 딱딱딱 합니다. 그리고 이행 함수 종속 제거 아니면, 그 종속이 아니면, 그래서 기본 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딱딱 이행한다 이거죠. 그게 제3정규형이에요. 기본 키열 이외에 다른 열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없게끔 하라. 그게 제3정규형이고, BCNF 사람 이름 딴 거예요. 보이스 코드 NF인데 BCNF, 얘는 엄격한 3차 정규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거 제거하라. 얘도 또 함수를 빼고 읽으세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종속을 제거하라. 다른 말로 결정자를 모두 후보키로 하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결정자 후보키, 그게 엄격한 3차 정규형 BCNF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4차 가겠습니다. 4차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데 다중값 속성을 가져요. 서로 독립적인데 다중값. 그럼 왜 같이 살아요? 야, 분리해. 따로 살아. 니네 같이는 살지만 상호 독립적인데 같이 살잖아. 분리해버려. 서로 다른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4정규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정규형. 얘는 우리 엑셀 파워 쿼리 할 때 조인, JOIN 조인 배웠죠.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우리 후보키 배웠잖아요. 4번, 주민등록번 이런 애들 후보키. 걔네들을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 걔네들 통하지 않고 합쳐버리는 것은 제거해버려라. 그게 제5정규형이에요. 됐네요. 자, 1정규형서부터 해서 4정규형, 5정규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그 해당되는 NF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인 처리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정규화. 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anomaly, 이상현상, 즉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느려지고 시스템 조작을 했는데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고 여기는 이 부서에서 변경인데 저 부서는 변경이 안 돼 있고 막 그런 것들.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정규화가 필요하다 이거야. 네,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